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 그러니까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좀 높게 나와서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주변에서 전립선암 진단 받으셨다는 얘기 듣고, 나는 괜찮을까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조직검사, 이 말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뭐 출혈이나 통증, 감염 같은 부작용 걱정도 되고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 전립선암 진단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검사하기 전에 MRI 검사를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나? 이 문제하고요. 또 최근에 주목받는 MRI랑 초음파 영상을 합친 퓨전 조직 검사라는 건 과연 뭔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보려고 저희가 비뇨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설명도 찾아봤고요. 뭐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요. 그리고 해외 연구 논문이나 국내외 암 정보 사이트 자료들. 그리고 또 현실적인 거. 보험 적용이나 비용 문제 같은 정보들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복잡하게 느껴졌던 정보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핵심을 딱 짚어드리려고 해요. 언제 MRI 검사가 의미가 있는지, 또 퓨전 조직 검사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뭐 비용이나 보험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셔서 혹시 여러분께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조직 검사 전에 MRI를 찍는 걸 고려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 PSA 수치가 높거나 직장 수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조직 검사를 권유받게 되잖아요. 근데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검사를 해도 실제 암이 발견되는 비율은 한 3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70%는 침습적인 검사를 받고도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바로 이 점 때문에 MRI 역할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존의 표준 조직 검사라는 건요, 초음파를 보면서 전립선 안에 그냥 약속된 위치 한 12곳 정도를 무작위로 찔러서 조직을 얻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초음파의 해상도로는 암의 정확한 위치나 크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죠. 특히 전립선 앞쪽이나 요도 주변의 이행 부위라는 곳에 생기는 암이 전체의 한 30에서 50%나 되는데 이 부위는 초음파로는 잘 안 보여서 기존 방식으로는 놓칠 가능성이 꽤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연부 조직을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MRI의 장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초음파의 한계랑 놓칠 수 있는 암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검사를 하나 더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진단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는 느낌인데요. 근데 MRI는 영상 판독이 중요할 텐데 의사 선생님마다 소견이 다르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이레즈, PIR-EDS라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들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PIRADS, Prostate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의 약자인데요. 바로 그런 판독의 일관성 그리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여러 종류의 MRI 영상 기법이 있어요. 뭐 T2 강조 영상, 확산 강조 영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이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 등급으로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죠. 점수화하는 거군요. 네. 1등급하고 2등급은 암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낮다는 걸 의미해요. 뭐 한 17% 정도에서 암이 발견될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암일 확률은 한 4%. 그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3등급은 암 가능성의 중간 정도예요. 한 22%에서 33% 정도에서 암이 발견될 수 있어서 이게 좀 판단이 애매한 경우고요. 4등급과 5등급은 암 가능성의 각각 한 60% 이상, 그리고 80에서 90% 정도로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PIRADS 등급을 통해서 암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예측하고 그걸 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예를 들어서 1, 2등급이면 굳이 바로 조직 검사를 안 하고 좀 지켜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PIRADS 점수가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1등급이나 2등급이라면 암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 침습적인 조직 검사 대신에 PSA 수치를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경과를 보는 적극적 감시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죠.
반대로 4등급이나 5등급이라면 이건 암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지체 없이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하는 게 좋고요. 그럼 3등급이 제일 좀 고민되겠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3등급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암 가능성이 한 20에서 33% 정도니까 무시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이걸 다 조직 검사하기엔 또 불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PIRADS 3등급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연령이라든지 PSA 수치의 절대값이나 변화 속도, 가족력, 또 전립선 크기, 이런 다른 임상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직 검사 여부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보입니다. 하지만 MRI 검사 자체가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모든 PSA 상승 환자에게 무조건 MRI부터 권하는 건 아닐 텐데요.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조직 검사 전에 MRI 찍는 게 특히 유용하다고 보나요? 맞습니다. 비용 효과성을 따져야 하니까 모든 경우에 MRI가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전문가 의견하고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직 검사 전에 MRI를 하는 것이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분께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인가요? 첫째는 이전에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안 나왔는데 PSA 수치가 계속 오른다거나 해서 여전히 암이 의심되는 분들, 그러니까 재조직 검사를 고려하는 경우죠. 재검사 때는 암 발견율이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MRI로 의심되는 병변 위치를 미리 딱 파악하고 표적 검사를 하면 정확도로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아, 재검사 때 특히 유용하군요. 네. 둘째는 상대적으로 젊은 50세 미만에서 PSA 수치가 높은 경우예요. 젊은 분들은 고령층보다 암 발견율이 낮으니까 MRI에서 PIRADS 4등급, 5등급 같은 고위험 병변이 확인될 때만 조직 검사를 진행해서 불필요한 검사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셋째는 전립선 크기가 아주 크거나 예를 들어 60g 이상이라거나 반대로 의심병변이 아주 작은 경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표준 12곳 무작위 검사로는 병변을 놓치기 쉽거든요. MRI는 정확한 표적 검사를 가능하게 해서 불필요하게 찌르는 횟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진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도 관계가 있군요. 네. 넷째는 조직 검사 자체에 대한 부담이나 우려가 큰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MRI에서 특별히 유용한 병변이 안 보이면, 그러니까 PIRDS 1, 2등급 정도면 일단 조직 검사를 보류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선택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고위험 병변이 있다면 조직 검사는 필요하고요. 심리적인 부분도 고려하는군요. 그렇죠. 다섯째는 PSA 수치가 3에서 1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사이 이 애매한 회색 지대에 있는 경우예요. 이 구간에서는 실제 암 확률이 30% 내외에 불과하니까 MRI를 통해서 암 가능성이 높은 환자군을 선별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세 이상 고령이시거나 심각한 동반 질환이 있어서 조직 검사 자체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분들입니다. 이분들께 MRI는 침습적인 검사를 할지 말지, 또 앞으로 치료 방향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줘서 위험 대비 이득을 따져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MRI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군요. 특히 재검사나 회색지대 PSA 수치처럼 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네요. 그럼 MRI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됐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퓨전 조직 검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첨단 기술 같은데 이건 기존 조직 검사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MRI 퓨전 조직 검사 또는 MRI 연동 표적 조직 검사, MRF-TB라고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첨단 영상 융합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미리 찍어서 암 의심 병변의 3차원 위치 정보를 파악해둔 고해상도 MRI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하고 조직 검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는 초음파 영상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합치는 겁니다. 퓨전 시키는 거죠. 아, 두 영상을 합친다. 네, 그렇게 되면 의사는 실시간 초음파 영상 위에서 MRI가 여기 의심스러워요 하고 지목한 그 의심 부위, 즉 표적이 어디인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돼요. 그 표적을 향해서 조직검사용 바늘을 유도해서 조직을 채취하는 거죠. 일부 시스템에서는 로봇팔 같은 걸 이용해서 초음파 기구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미세 조정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화면에는 실시간 초음파, 융합된 MRI 정보, 바늘 경로 이런 게 동시에 다 표시돼서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와, 정말 내비게이션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의심되는 지점을 짝 찍어서 검사하는 거니까 기존의 무작위 방식보다는 훨씬 정확할 것 같은데요. 실제 연구 결과들은 좀 어떤가요? 네,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여러 연구들, 예를 들어 캐나다 비뇨기과학교지에 실린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MRI 퓨전 조직 검사가 기존의 표준 12곳 무작위 조직 검사에 비해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암, 그러니까 발견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암 있죠. 보통 글리슨 점수라고 암세포 공격성 등급을 매기는데 7점 이상의 암 같은 거예요. 이런 암을 더 효과적으로 발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의미 있는 암을 더 잘 찾는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냥 둬도 될 정도의 저위험한 발견은 오히려 줄여서 과잉 진단이나 과잉 치료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거예요. 오, 그것도 중요하네요. 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암을 발견한 비율이 각각 6%, 47%, 75%였어요. PIIDS 등급이 높아질수록 의미 있는 암 발견율이 확 올라가는 걸 보여주죠. 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된 일본 대학병원 사례처럼 퓨전 조직 검사를 도입하고 나서 첫 조직 검사에서 암을 놓쳐서 다시 검사해야 하는 재조직 검사율이 기존 25%에서 3%까지 확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는 증거죠. 정확도도 높고 과잉 진단도 줄일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여러 조건이 잘 맞아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기계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이 퓨전 조직 검사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핵심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진단에 적합한 아주 고품질의 전립선 MRI 영상 촬영 기술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 MRI 영상을 PIIDS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독하고 의심 병변의 윤곽을 아주 세밀하게 표시하는 콘투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뇨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그 융합된 영상을 바탕으로 표적 부위에 정확하게 바늘을 위치시키는 시술 경험과 기술, 이 세 박자가 다 중요해요. 최근에는 환자분들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MRI 촬영부터 판독, 그리고 당일 퓨전 조직 검사까지 하루에 다 끝내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 모든 과정이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군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바로 비용입니다. MRI 검사하고 또 퓨전 조직 검사까지 하면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어떤 영상의학센터 유튜브 정보에 따르면 암 진단 전에 비급여로 MRI를 찍는 경우에 조영제 안 쓰면 약 35만 원, 쓰면 약 50만 원 내외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퓨전 조직 검사 비용은 이거랑 별도로 또 추가될 수 있고요.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PSA 수치가 높거나 직장 수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 목적으로 전립선 MRI를 시행하는 경우 이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어요. 아, 정말요? 급여 적용이 된다고요? 네, 이 경우에는 환자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져서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 전에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와,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핵심이군요. 그럼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어떤가요?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 자료들을 보면요. 핵심은 이 검사가 예방 목적의 그냥 검진이 아니고 의사소견에 따른 치료 목적, 그러니까 진단을 포함한 거죠. 이걸로 시행되었느냐는 점이에요. 치료 목적이라면 실비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입 시점에 따라서 보장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3세대, 4세대 실비보험은 MRI 같은 비급여 항목이 별도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간 보장 한도, 예를 들어 300만 원 내에서 자기 부담금, 보통 30% 정도인데 이걸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입원하든 통원하든 관계없이요. 아, 가입 시기별로 차이가 크군요. 네, 어떤 경우든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질병 코드가 기재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진료 확인서 같은 것들이죠. 가입하신 보험사에 미리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험 부분은 가입 시기하고 치료 목적 여부가 중요 포인트네요. 잘 챙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검사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텐데요. 특히 MRI는 그 좁은 통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검사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 유튜브 채널 설명처럼 의사와 상의하에 진정제나 신경 안정제를 사용해서 불안감을 낮추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보호자분과 같이 오셔야 하고요. 검사 후에는 운전 같은 건 삼가셔야 합니다. 아, 진정제를 쓸 수도 있군요. 네, MRI 검사 자체는 일반적으로 항문을 통해 기구를 넣는 경직장 초음파보다는 신체적인 불편감은 덜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검사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좀 길고 쿵쿵거리는 기계 소음이 계속된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헤드폰으로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지만 소음을 완전히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전립선암 진단의 새로운 흐름, 특히 조직검사 전 MRI와 퓨전 조직검사에 대해서 정말 깊고 폭넓게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조직검사 전 MRI는 모든 경우에 필요한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재검사나 젊은 환자, 회색지대 PSA 수치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피하고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MRI 퓨전 조직 검사는 MRI가 찾아낸 의심병변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조준하는 정말 정밀 유도 미사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네요. 맞습니다. 전립선암 진단은 이제 PSA 수치 하나만 보는 시대를 지나서요. PSA 변화치, 직장 수지검사 소견, 고품질 MRI와 PIRDS 판독 결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밀 표적 조직 검사까지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진단 전략이 중요해진 거죠. 치료 기술 역시 로봇 수술 등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조기 진단은 여전히 효과적인 치료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명쾌하고 유익한 설명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탐구한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고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주 초기 단계 혹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저위험 전립선암의 발견도 늘고 있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진단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발견 즉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적극적인 치료에 불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답일까요? 아니면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적극적 감시, 액티브 서베일런스처럼 당장 치료하지 않고 정기적인 검사로 병의 진행 여부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당장 답을 내리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때 함께 고민해 볼 중요한 화두로 남겨두겠습니다.